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증시, 쏟아지는 이슈 속에 그야말로 사공이 참 많은 연말입니다. 먼저 반도체 안에서 지난 거래일 인텔의 18A 공정 테스트를 중단한다라는 소식 속에 엔비디아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마무리를 했죠. 인텔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수율이나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TSMC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에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실패라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한 가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또 엔비디아인데요. 규제를 피해서 인재와 기술만 사들이는 형식으로 29조를 투입해 추론 AI 칩 스타트업 그록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관련 무수한 이슈 속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안의 빅 이슈는 단연 환율이었죠. 하루 만에 33원 8전 떨어진 1449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구두 발언은 제한적인데 말 맞다나 절대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은 맞는 듯 보입니다. 증권사들도 이를 인정하면서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말까지 내놨죠. 이번 구두 개입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적인 의지나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나 찬바람이 불 때 봐야 하는 건 배당주죠. 최근에는 내 관심 배당주의 배당 기일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진 만큼 섹터별로 기업별로 내 배당일이 언제인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닝콜 올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투자 고민과 기업 탐방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기업 탐방해보는 시간인데요. MBN 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고요. 박지영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또 매니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혹시 또 아쉬운 건 아니시죠? 아유, 우리 또 앵커님이 또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오늘 또 합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기업 탐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삼성 이슈는 좀 이따 하고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DOU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DOU는요, 2026년도 마진이 엄청나게 퀀텀 점프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엔터 기업 중에서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게 SM을 원픽으로 하고 있는데 SM과 DOU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DOU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DOU를 보셔야 되냐? 내년도 영업 이익이 458억으로 금년 대비 무려 51%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C팝 아티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13명이 라인업이 됐는데 총 기존까지 라인업 된 걸 보면은 지금 28명이 라인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업 된 게 왜 중요하냐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아티스트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팬덤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또 이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몇 개의 여러분들의 그 이슈들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C팝 라인업인데 이 C팝 라인업 같은 경우는 QQ뮤직에서 운영을 합니다. QQ뮤직 같은 경우에 버블 관련된 버블하고 또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블이 또 아까 말씀드린 DOU의 최상의 지금 버전인데 13명이 추가되면서 28명이 늘어났는데 11월 동안 이제 합산돼서 웨이보 죄송합니다. 웨이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저들하고 QQ뮤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을 봐야 되는데 QQ뮤직 같은 경우는 지금 웨이버 팔로워 수가 3,700만 명이고요. 이 3,700만 명 중에 QQ뮤직에서 팔로워 수는 485만 명입니다. 한 10% 되는데 이 QQ뮤직의 팔로워 수 중에 10%만 기본적으로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은 4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텐센트 뮤직이 더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텐센트 뮤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텐센트 뮤직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에 가입하는 유료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텐센트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활동하고 있는 가입자가 5억 5천 명입니다. 예, 엄청 대단하네요. 많죠. 예. 5억 5천만 명인데 이 중에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1%가 유료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유료 가입자 중에서 또 단계별로 또 올라가면 슈퍼 VIP가 있습니다. 네, 슈퍼 VIP가 네. 무려 1,500만 명입니다. 자, 1,500만 명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데 네. 무료 가입자에서 슈퍼 VIP 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 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 가입자에서 슈퍼 VIP로 가입자되는 퍼센티지를 보면은 무료 가입자에서는 3%, 유료 가입자에서는 12%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가입자가 더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근데 단계별로 슈퍼 VIP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블인데요. 자, 버블 단계에서 버블을 가입하는 가입자 수를 아까 말씀드린 3%에서 12%로 가정을 했을 때, 네. 최상위 가입자 같은 버블 같은 경우에 최소 40만에서 많게는 180만까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매출이 찍히게 되는 건데, 그게 그렇죠.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네. 4분기부터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어유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엔터 쪽의 섹터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디어유 첫 번째 기업으로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느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기업은 좀 자산 기업이 또 있죠. 네. 요새 또 이제 한일령 수혜를 예. 받고 있는 서부 T&D입니다. 예. 서부 T&D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돋보였을까요? 서부 T&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에 지금 여행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 한일령에 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운영사들이 객실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서부 T&D가 운영하고 있는 용산 드래곤시티가 호텔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호텔 단가도 올라가겠죠.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서부 T&D 같은 경우는 호텔 운영뿐만이 아니라 호텔을 임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회사인 신한 서부 T&D 리치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호텔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뿐만이 아니라 리치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쪽의 섹터에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데 자, 호텔 운영사와는 약간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매출이 이제 호텔 쪽하고 쇼핑몰에서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하고 터미널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뭐 고속 회사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예.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터미널 그죠 관련된 이슈 부각되면서 터미널 부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이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정동의 서부 터미널 버스 지역에 네. 갖고 있는 터미널 부지도 있고 거기다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용산 상가의 마진 상가의 12동, 13동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호텔이나 다른 서비스, 빌딩을 올린다든지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고 있는 거죠. 차후 분양 매출과 함께 개발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매출 하는 거에 있으면 뭐 한정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오롯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서부 T&D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탐방 종목으로 디어유 그리고 서부 T&D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엔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지금 독일 업체를 2.6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인수하게 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을까요? 삼성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인수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벌써 금년에만 네 번째 인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2조 6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다스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쪽에. 자, 근데 금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삼성전자가 금년에 M&A 하고 있는 이유는 벌써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삼성전자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있던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만이 인수하고 있는 독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GF인데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바로 아다스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3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자, 2조 6천억 갖고 인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벌써 금년에만도 네 번째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만이 2019년도인가요? 그때 인수하고 지금 올해 5월 달에 독일의 공주업체죠. 이제 공주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이제 냉방, 운방을 하는 건데 플렉트를 15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2조 원 넘게 인수했는데 8년 만에 2조 단위 넘는 그런 대규모 인수를 했고요. 그 5월 달에 똑같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오디오 기업을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7월 달에는 헬스케어인 젤스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번째 기업 인수를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 앞으로의 먹거리를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다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약간 조금 1월 달이나 1, 4분기로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온전하게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2단계, 3단계밖에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수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매출의 3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다스에 대한 컨트롤러를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차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미국의 테슬라부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아다스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업 운행 시스템 아다스를 갖고 있는 ZF에 대한 인수가 굉장히 지금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시작된 삼성전자의 네 번째까지 지금 진행이 된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2026년도 이후에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램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폭넓게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램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3분기 대비 46%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내년 1,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이상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HBM 쪽의 포커스인데 HBM 같은 경우는 금년 대비 내년에 무려 300% 이상 폭등을 합니다. 매출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쪽부터 시작해서 매출도 늘어나지만 HM 포커스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이상의 기업들과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5억 기가바이트 이상의 HBM 매출 영업이 납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비 3배 이상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매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그 TP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많이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소 15만 원 하고 있던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죠. 16만 원까지 이상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타겟 TP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최대 2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1만 5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증권사는 다 상향을 하고 있고 네. 외국계 증권사도 TP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금년보다 내년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삼성전자가 이제 100% 독자 기술을 개발한 자체 모바일 이제 GPU까지 선보이는 점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는 SM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텐센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텐센트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SM의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텐센트가 지금 AI 챗봇을 갖고 있습니다. AI 챗봇 같은 경우에 위안바오를 갖고 있고 자체 모델로 후니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텐센트 뮤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5억 5천 명입니다. 그중에 1억 2천만 명이 유료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게 오롯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어유하고 그리고 이쪽 SM하고 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SM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 저연차 아이돌 예를 들어서 뭐예요? NCT나 에스파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CSIG 그룹을 통해 가지고 본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 금액의 10% 이상은 CSIG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SM의 지금 매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다른 엔터 기업도 수익이 좋습니다만 본격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텐센트 뮤직, 텐센트 그룹의 반사 수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이미 12만 원 도달했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M과 관련해서 앞서도 이제 뭐 에스파나 이제 NCT 같은 네. 저연차 아이돌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실적 가시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까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3분기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게 3분기, 4분기 때부터 숫자가 찍히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대규모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출발점이다 트리거라고 보여지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내년 매출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원픽적으로 제가 이제 찍어드리고 있는데 완전 바닥에서 추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수익도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SM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SM 잘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관심주로는 비나텍 들고 와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비네텍 같은 경우는 또 AI 관련된 데이터 관련 수혜주입니다. 네. 자, 비네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매출과 함께 같이 비네텍도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캐퍼시티라고 그러죠. ESS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절연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슈퍼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나텍이 전체 매출 수요 중에서 슈퍼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도 매출이 좋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이 1,35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이 슈퍼캡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의 배터리 사업 전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50% 이상을 이 슈퍼캐퍼시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비나텍입니다. 자, 슈퍼캐퍼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8.2%입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바로 섹터가 바로 슈퍼캡이라는 얘기고요.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한 반사 수익을 받고 있는 게 슈퍼캡입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157억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전체 글로벌 성장보다 더 높습니다. 한 19.6% 연평균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짚어보면 슈퍼캡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로 도래를 해서 글로벌 성장세가 연평균 한 20% 이상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장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수혜가 계속 여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섹터가 또 하나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 비나텍이 글로벌 랭킹 마켓 1위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내년도 매출은 이쪽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5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캐퍼 사이즈가 퀀텀 점프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나텍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전략입니다. 시초가에 여러분들 공략을 하고요. 네. 1차 목표 가격은 77,000원, 손절 라인은 5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기대되는 관심주 비나텍까지 살펴봤고요.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매니저님 얘기 더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무료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 제가 8시부터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그리고 관심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8시에 유튜브에 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BN고에 대해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